네, 지난 영상에서 이제 저희가 그 뷰 매트릭스를 추가해가지고 이제 뭔가 3D스러워 보이는 그쵸 이런 장면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의 구현으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그 OBJ 파일을 로딩하는 기능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BJ 파일이라는 거 우리가 강의 시간에 사실은 되게 초반부에 다뤘던 내용이긴 해요. 우리가 모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 마지막 부분에 저 OBJ 파일을 한번 뭐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강의에서 계속 사용할 OBJ 파일 자체를 링크에 추가를 해 드릴 거고요. 그거를 로딩하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도 추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제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 놓고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리소시즈, 그렇죠? 우리가 렌더링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 중에서 이제 3D 모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모델스라는 폴더 이름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모델스 폴더를 추가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링크해 드리는 이 큐브 파일과 그다음에 티팟 파일, OBJ 파일입니다. 요것들을 추가를 여러분들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파일 다운로드를 했고 이제 cube.obj 파일을 열어보면 기억나시나요? 이런 형식으로 어, 그러니까 포맷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이제 V라고 붙어 있는 게 우리가 모델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는 요 정점들의 위치 값을 저장을 하고 있는 데이터가 저 V라는 뭐 태그라고 해야지 되겠죠. 태그 뒤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우리가 큐브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점이 8개가 필요하니까 이 정점들의 좌표가 이렇게 V 태그 아래 붙어 있고요. 이제 이 밑에 있는 V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텍스의 텍스처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텍스처 좌표계를 표현을 한 건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F 태그가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어떤 버텍스 세 개가 하나의 삼각형을 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숫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이 몇 번 정점들이 이제 뭐 삼각형을 표현하냐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제로 올려드린 이 큐브 파일은 이제 쿼드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긴 한데 어,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이 큐브보다는 티팟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티팟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스가 세 개의 버텍스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자료 구조를 가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티팟 모델이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윈도우 11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윈도우 기본적으로 이 3D 뷰어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 3D 뷰어로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모델인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임들에 비하면 이제 되게 간단해 보이는 모델이지만 사실은 이 모델도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삼각형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일에서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 개수가 이렇게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궁금하시면 이 큐브 파일도 열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두 개 파일을 우리가 직접 로딩을 해서 이 오른쪽 크롬에다가 웹GL을 사용을 해서 렌더링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OBJ 파일은 사실 그냥 텍스트 파일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다가 이제 파싱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자료 구조에 맞게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직접 다 구현을 하는 게 상당히 귀찮습니다.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귀찮은 작업인데 그거를 이 영상에서 또 다 설명을 하는 거는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제가 파일을 따로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은 이제 WebGL OBJ 로더라고 하는 파일이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다운을 받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요 유틸스 안에다가 집어 넣어 주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WebGL OBJ 로더를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얘를 그냥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참고로 뭐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요 WebGL2 펀더멘탈스 요 사이트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이 이제 WebGL 1 버전, 그리고 우리는 사실 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2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2 버전에 대한 어떤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튜토리얼 문서를 작성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한국어 번역을 제가 거의 대부분 뭐 했는데 뒷부분에는 또 뭐 다른 분들이 추가되면서 한 것도 있고, 근데 아무튼 뭐 저도 공부할 겸해서 읽어보면서 번역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제 강의 구성과는 다르긴 한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요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요거는 아니고요. 뭐 뭘 보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라이브로 우리가 이쪽에 구현한 결과물이 이렇게 바로 보일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것도 구성되어 있고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을 하라는 건 최소 한도의 내용을 꽤 빠른 속도로 전달을 드리는 거고, 이거보다 더 자세한 거를 보고 싶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만들어뒀던 글로 된 강의 자료를 보시면 좋고요. 나는 뭔가 더 다양한 것들을 더 심도 있게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는 요 사이트를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라 제가 강의에서 사용을 하는 요 GL 매트릭스는 아니고요. WebGL Utils, 그리고 방금 추가했던 요 WebGL OBJ 로더도 저 강의 사이트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라이센스 붙어 있는 거 그대로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은 이렇게 드렸고요.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WebGL OBJ 로더를 사용을 할 거니까 여기다가 WebGL OBJ 로더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에서 얘네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해두고, 메인 함수라는 건 저 index.js 파일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웹에서 뭔가를 로딩을 하는 거는 보통 비동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몇 줄을 작성을 해보자면, 우리가 리스폰스를 받아오는데 비동기적으로 우리가 이 리소스 안에 있는 모델스 안에 있는 cube.obj 파일을 로딩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비동기적으로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앞에 await라는 키워드를 넣어주는데, 이 await 키워드를 사용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메인 함수가 비동기적으로 실행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 async 키워드를 붙여줘야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웹개발 관련된 서적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그래픽스와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패치를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이제 메타데이터 헤더들과 같이 넘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 파일에 본래 들어있는 내용인 이 텍스트 부분만 뽑아서 이 텍스트라는 변수로 저장을 해뒀고요. 실제로 우리가 저 WebGL OBJ 로더라는 라이브러리에서는 OBJ라는 클래스가 있어서요. 자동 완성이 잘 안 되네요. OBJ에서 메쉬라는 것을 사용을 할 겁니다. 오브젝트 아니고요. 대문자로 OBJ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WebGL OBJ 로더라는 데 안에다가 우리가 OBJ 파일 안에 있는 텍스트를 통째로 넘겨주면 걔가 알아서 파싱을 해가지고 메쉬 데이터 구조로 바꿔주는 그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걔를 그냥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게 어떤 과정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앞서 만들어뒀던 요 버텍스 어레이, 그 다음에 인덱스 버퍼, 뭐 버텍스 버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의한 어떤 프로토콜에 의해서 버텍스 데이터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저 어트리뷰트에 집어넣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좀 가공을 해주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공을 하냐면요. 일단 메쉬 버텍스 데이터라는 빈 배열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버텍스 카운트, 즉 저 메쉬의 정점이 몇 개 있냐는 여기 메쉬 안에 버티시즈 안에 랭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점이 몇 개인가를 이렇게 버텍스 카운트로 저장을 해두고요. 이제 포문을 돌면서 버텍스 카운트만큼 포문을 돌면서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 저 메쉬 버텍스 데이터 저 배열에다가 자동 완성이 너무 마음대로 돼도 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저 버티시즈 안에 있는 3개씩 붙어 있는 3 곱하기 i 번째 데이터를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3 곱하기 i 플러스 1. 그 다음에 몇 시점 버티시즈죠. 그리고 자동 완성이 여기까지는 잘 되겠죠. 이렇게 붙여줄 거고요. 일단 쭉 작성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노멀스 말고 두 번째로는 텍스처스를 2개씩 들어있으니까 얘는 2 곱하기 i 플러스 1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메시 버텍스 데이터에 C 그리고 노멀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노멀스가 아니고 버텍스 노멀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좀 시간이 걸리시면 정지를 해놓고 따라서 이 부분을 타이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뭔지를 한번 이 상태에서 코드를 저장을 해두고 우리가 이 웹질 파트에서 디버깅을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깐만 화면을 키워볼게요. 이 index.js 파일을 우리가 중단점을 걸어서 막 확인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이 메쉬를 로딩하고 나서 중단점을 걸어두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해보면 중단점이 걸리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여기 텍스트로 가져온 부분은 여기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obj 파일 열어보시면은 그 obj 파일 내용이 쭉 문자열로 저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걔를 우리가 이 obj 라이브러리 안에 메쉬라는 메소드 생성자에다가 텍스트를 문자열로 넣어주면은 얘가 잘 감싸진 요 메쉬라는 자료 구조로 저장이 되는 게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 메쉬가 도대체 어떻게 된 데이터 구조인지 이렇게 콘솔 창에 적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쉬라는 객체는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퍼티, 어트리뷰트, 뭐 멤버 변수라고 또 부를 수 있겠죠. 들이 저장되어 있고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요 인디시즈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그 다음에 버텍스, 노멀, 버티시즈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문서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으시겠지만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요 버티시즈가 실제 정점의 좌표가 들어있는 그 속성이고요. 버텍스 노멀이라는 게 이 각 정점의 노멀 벡터가 저장되어 있는 거고 텍스처는 이 각 정점의 텍스처 좌표 지금 이 시점에는 텍스처 좌표 설명이 들어갔을 것 같네요. 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점이 몇 개인지는 잠시만요. 버티시즈의 랭스 좋습니다. 네, 정점이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3차원 모델이니까 각 정점은 3개의 좌표를 값을 가지고 있겠죠. x, y, z 좌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총 정점의 개수는 72 나누기 3인 24개가 되는 겁니다. 아까 8개 아니었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가서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저 obj 파일에는 정점 좌표 24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정점마다 요 노멀 벡터도 3개, 그러니까 3차원 좌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72개가 들어있는 거고요. 텍스처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각 정점마다 x, y 2개의 좌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24 곱하기 2 해서 48개만 들어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삼각형 몇 개로 되어 있냐는
여기 인디시즈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씩 끊어서 0번, 1번, 2번 버텍스가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뭐 2번, 3번, 0번 버텍스가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고, 이런 정보들이 이제 요 인디시즈에 들어있다라는 것은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궁금한 것들 중단점 걸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렉탱글 데이터는 이제 사용을 안 합니다. 왜? 요 큐브 로딩한 거를 사용을 할 거니까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도록 하고요. 이제 방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 게 낫겠네요. 제가 설명드린 그 데이터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빈 배열로 초기화해 둔 데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자, 우리가 메시.버텍시즈 해서 3 곱하기 i, 3 곱하기 i 플러스 1, 3 곱하기 i 플러스 2를 하게 되면은 메시 요 첫 번째 정점에 x, y, g 좌표가 일단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배열에다가 우리가 그 버텍스의 텍스처 x, y 좌표, 우리 강의 자료에서는 st로 표현을 합니다. st가 이렇게 연달아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세 개로 버텍스 노멀 값이 nx, ny, ng 값이 들어가면서 요 한 번의 루프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i가 1인 루프에서는 이제 두 번째 버텍스의 x, y, g, st 등등이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배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기존에 뭐 지웠지만 다시 잠깐 살려보자면 요거랑 똑같은 거죠. 요때에는 물론 정점을 2차원 좌표로 표현하라고 RGBA 이렇게 넣는 걸로 했지만 일반적으로 OBJ 파일에서는 이렇게 정점의 위치, 텍스처 좌표, 노멀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3개, 2개, 3개가 붙어서 하나의 정점 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정점 위치, 텍스처 좌표, 노멀 이런 게 쭉 붙어서 하나의 커다란 배열을 이루도록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좋아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큐브 데이터로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어떻게 만드냐? 자, 큐브 VA 5는 생략을 할게요. 를 만들 때 우리가 기존처럼 버텍스 어레이 빈 거 만들어 주고요. 큐브에 버텍스 버퍼 이 부분이 핵심이겠죠. 를 만들 때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 어레이 데이터를 통째로 집어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 저 큐브 VA에다가 add 버퍼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끊어서 읽을 거냐? 3개, 2개, 3개로 끊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기존에는 XY 좌표, RGBA 값이 있었으니까 2, 4로 끊어서 여기다가 2개는 여기, 4개는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는 3개, 2개, 3개로 끊어서 집어넣어 줄 거고, 물론 그 끊어서 읽는 거에 맞춰 가지고 이 쉐이더도 조금 이따가 수정을 해줄 겁니다.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주고 아래와 이제 페어를 맞춰서 큐브의 IB는 이제 인덱스 버퍼이고요.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이 디버거에서 디벨롭먼트 툴에서 봤던 개발자 도구라고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봤듯이 메시의 그 페이스의 인덱스 정보는 요 mesh.indexes라는 배열에 들어 있고요. 전체 길이는 그냥 요 랭스 값을 얻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이제 요 렉탱글 버퍼 우리가 직접 작성했던 거 대신에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 기존처럼 얘네 셋을 언바인드 해주는 것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우리가 OBJ 파일을 로딩하는 부분이고요.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쉐이더 수정하는 부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